매일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한다면 그 영화로 나왔었던 혹시 도어락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전 얘기만 듣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보지는 않으셨군요. 저는 네. 실제로 아니, 저런 일이 일어날까 했었던 영화여서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영화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짚자면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낯선 사람이 침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 스릴러 영화인데요. 오늘 사건이 바로 영화의 현실판입니다. 지난해 10월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간 한 여성.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에 낯선 남자가 있어서 서둘러 경찰에 신고해서 그 남자를 잡은 사건입니다. 자,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좀 접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네, 그 말씀하신 영화 도어락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주거 공간을 침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My house is my castle. 내 집이 나의 성이고 나의 요새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라는 게 그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 공간의 안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인데 그런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그렇게 몰래 들어온다면 그건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비밀 공간 그리고 안전 공간이 침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온 범인이 알고 보니 이웃집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드나든 횟수가 무려 22차례나 됐고요. 휴대전화, 몰카까지 동원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수차례 드나들다가 피해자에게 현장을 들킨 겁니다. 근데 경찰에 잡히고 나서 하는 말이 또 어이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 보니 실수로 들어갔다라고 했답니다. 아니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서 들어갔답니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일단 검찰은 형을 4년형을 지금 구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자의 진술 중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남자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혹은 뭐 CCTV라도 설치를 해두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검찰은 단순한 주거 침입이 아니라 강도나 강간과 같은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위험성을 보고 4년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4년형을 구형했다. 이거밖에 안 된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뭐 침입을 했다라고도 진술을 했고 강도, 강간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성범죄 혐의가 빠진 채 주거 침입 미수, 주거 침입 및 스토킹 등의 혐의로만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건지 이게 좀 의아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범죄 예비 미수 등으로 기소를 했으면 네. 형이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빼고 주거 침입 부분에 치중해서 아마 기소가 된 것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 남자가 실제로 집안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이 남자의 진술 말고는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니 본인 진술, 자백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니,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주거 침입 이외에 성적 목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백만으로는 아마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건 또 정말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본인 자백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본인이 그럴 목적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에게 아무리 불리한 내용이라 증거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지금 지난 12월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검찰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구형보다 조금 낮은 1년형이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자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 범죄의 측면이 없다고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떤 이 사건의 위험성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것에 반해서
법원은 범행의 결과의 측면을 본 듯합니다. 즉 남자가 22번의 주거 침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직접적인 성적인 피해는 없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을 아마 본 듯합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있어야만 처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합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을 했는데 성적인 피해가 없다니. 뭐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도 화가 나는데 양형 사유에 반성문 4회를 냈고 즉 반성을 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어서 반성 그리고 초범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제는 그래서 좀 지겨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역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반인의 어떤 눈높이에서는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판사 입장에서는 법원 입장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으면 이 부분을 사실 세게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피고인의 경우에 뭐 빨래를 뒤지고 속옷을 만졌다라는 진술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좀 처벌을 했어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피의자, 즉 주거 침입범은 동종 전과가 없어서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도 과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고요. 회사 또한 휴직을 하고 이사도 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왜 늘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뭐 접근 금지라든지 피의자가 출소한 후에 주거지를 옮기게 한다든지 뭐 이런 피의자의 행방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없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피고인을 뭐 주소를 옮기게 한다든지 하는 강제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좀 아쉽지만 피해자가 받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뭐 피해자가 스스로 사실은 주소를 옮긴다든지 해야 될 문제지 피고인한테 법원에서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집이자 또 나의 공간이 어느 순간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일 텐데요.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건 단순히 도어락, 뭐 열쇠 같은 잠금 장치들이 아니라 법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